과반수 이상으로 이번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니, 누가 중복 투표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여행을 휴전 국가인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왜 그런 후진국으로 가는 건데? 프랑스의 한 국제학교에서 하나급이 수학여행지의 투표를 막 마쳤습니다.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결정되자 여학생들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반면 주변 유럽 국가에 가고 싶어 하던 남학생 사이에선 짜증 섞인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한 후 학생들은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클레어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저희 국제학교는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학교이긴 하지만 동양인들보다 서양인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학교 학생들은 동양 문화보다 서양 문화에 더 익숙하고 동양 국가보다 서양 국가들에 더 익숙하고 우호적인 편입니다. 제가 맡아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수학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 방학쯤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서 결국 세계 각국의 하늘길이 다 막혀버렸죠. 코로나 덕분에 집 밖을 자유롭게 나가는 것도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학생들과 함께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로 여행하고 싶은지 평소에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곤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늘길도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역시 다시 수학여행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이번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죠. 그동안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제한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주어진 해외여행의 기회인 만큼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어요. 세상은 넓고 여행할 나라는 많다 보니 학생들의 의견이 너무 다양했어요. 하지만 모든 곳을 갈 수는 없다 보니 투표를 해서 여행지를 결정하기로 했지요. 투표 결과 독일과 한국이 최종 후보지가 되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 대부분은 독일에 가서 분데스리가를 보고 싶어 했어요. 분데스리가는 독일의 최상위 축구 리그로 독일 축구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만큼 독일의 최고 수준의 클럽들이 참가하고 유망한 독일 축구 선수들도 볼 수 있어 축구를 사랑하는 남학생들에게는 로망의 나라였지요. 하지만 여학생 대부분은 케이팝과 드라마, 그리고 가수와 배우들의 패션과 화장에 관심이 많았고 떡볶이나 김밥 같은 한국 음식의 인기까지 높다 보니 다들 한국에 꼭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팽팽한 대립 끝에 저희 반은 투표로 여행지를 결정하기로 했고 투표 결과 3표 차이로 최종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수학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몇몇 남학생들은 독일이 아닌 후진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며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고 몇몇은 휴전국인 만큼 걱정이 가득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여학생들은 너무나도 들떠 보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긴 시간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장시간 비행 때문에 피곤했을 아이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인천공항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식당과 24시간 편의점, 약국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많았는데 실내 장식도 아주 깔끔하고 세련돼 보였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공항을 보면 보통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공항의 여러 시설을 안내해주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청소 로봇이 공항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공항은 오래되어서 좀 낡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프랑스 공항과 다르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깨끗한 인천공항을 보니 왜 다른 나라들이 한국 공항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입국장에 들어서서 우선 한국에 도착해서 만나기로 했던 가이드를 두리번대며 찾아보았지만 가이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가이드와 연락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을 파는 곳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한 친절한 한국인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와이파이를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절한 한국인은 저에게 웃으며 한국 공항의 와이파이는 무료라서 와이파이를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쓰기 위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나라는 물론이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이 와이파이를 쓰려면 돈을 내고 사야지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데 한국은 공짜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와이파이를 잡아 가이드와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이드분께 왜 약속 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으신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을 다시 한번 봐보시겠어요? 지금은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아니라서요.
혹시 선생님께서 시간을 잘못 말씀해 주신 건 아닐까요? 알고 보니 프랑스에서 이메일로 연락하는 동안 제가 가이드분께 시간을 잘못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해하는 저에게 가이드분은 괜찮다며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인천공항에서 우선 쉬면서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에는 샤워실과 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수면실이 있다면서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해주고 가이드님이 알려주신 시설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다면서 가이드분이 알려주신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진짜 샤워실과 수면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와 학생들은 모두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수면실에서 편안하게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도착하신 가이드분을 만났고 가이드분은 예약해둔 숙소에 가서 짐을 푼 뒤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강 양옆으로 솟아있는 고층 빌딩들과 한강을 이어주고 있는 여러 다리의 화려한 불빛과 다리 위를 달리고 있는 많은 자동차, 그리고 고층 빌딩들의 수많은 불빛은 서울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도심을 가도 이 정도로 화려하고 높은 빌딩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국은 정말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호텔 직원분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 데다가 체크인도 빠르게 해주셔서 호텔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학생들과 저까지 모두 빠르게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로 빠른 줄은 몰랐습니다. 빠른 데다가 심지어 정확하고 전문적이기도 해서 한편으론 정말 놀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신나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은 것 같았어요. 몇몇 남자아이들은 한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었다며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우선 배가 고플 아이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이드분이 추천해주신 메뉴인 삼겹살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프랑스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식당이 없어 늦은 시간엔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프랑스와 다르게 많은 식당이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분은 한국은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은 프랑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가는 만큼 주문할 때 고생할 거로 생각했는데 각 자리에 작은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언어 설정을 영어로도 바꿀 수 있어서 아이들이 메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커다란 프랜차이즈 식당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그저 고깃집이었는데 키오스크가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당 직원분께서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당에서 물을 마시려면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기에 한국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와 아이들은 모두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식당 직원은 다양한 반찬을 각 테이블 위에 놓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반찬을 시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아무거나 마구 시킨 줄 알고 놀라서 아이들에게 누가 이 메뉴들을 시킨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분이 웃으시며 한국은 식당에서 주는 물과 반찬들은 공짜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다 먹고 나서 더 달라고 하면 무료로 더 주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걱정 없이 아이들과 삼겹살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삼겹살은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맛있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김치와 육즙이 가득한 돼지고기를 상추에 싸서 한 입에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쌈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프랑스에 쌈장을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다고 하더군요. 식사를 하는 도중 저는 식당 직원이 팁을 요구해 올 줄 알았는데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식당 직원이 팁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직원에게 팁을 주지 않으면 주문한 음식이나 음료를 가져다 주지 않거나 불러도 오지 않는 등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 프랑스나 주변 유럽 국가에서는 팁은 어쩌면 필수적인 것인데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가끔은 팁 금액이 부담스러워 외식 자체가 꺼려질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호텔로 돌아가 장시간 비행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한국을 느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 문화가 가득 담긴 한옥을 보기 위해 경복궁에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한복을 빌려 입는 곳에 가서 각자 입고 싶은 한복을 빌려 입고선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경복궁 입구에서 수문장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 수문장 교대식도 구경하였습니다. 경복궁의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시는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한국의 역사와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한국에 점점 빠져드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장소로 떠나기 전에 한옥을 배경으로 아이들과 함께 단체 사진도 찍었답니다. 이후 청계천에 가서 아이들이 청계천을 따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걸으며 산책하거나 청계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음식점에서 각자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 주변 카페에서 마시고 싶은 음료를 마셔볼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산책로가 있다는 점은 한국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진심인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작위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죠. 한쪽에선 음악 공연도 하고 있어 아이들은 시민분들과 함께 도심 속의 여유로움을 즐기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수학여행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이들은 한국에서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아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학여행이 아니라 혼자 여행 왔다면 저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것을 마음껏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너무나도 멋진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을 장식하기 위해 저희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긴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를 올라가는 동안 아이들은 타워에서 내려다볼 야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 도착한 후 전망대 아래 펼쳐진 한국의 야경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치 흩뿌려진 보석들이 여기저기서 반짝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이 멋진 야경을 카메라에 담아내느라 바빴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제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남산타워 한쪽 기념품 가게에서는 자물쇠를 팔고 있었습니다. 왜 자물쇠를 파는 거냐 물으니 점원은 그 자물쇠에 소원을 적어 빌고 자물쇠를 걸어 잠근 후 열쇠를 버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와 학생들은 한국 여행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기 위해 모두 자물쇠를 하나씩 샀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자물쇠에 각자의 소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비는 친구들도 있었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친구,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는 친구, 심지어 애인이 생기길 바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각자의 자물쇠를 걸어두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아이들과 이번 수학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고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부터 자연 친화적인 모습과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지 않게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친절한 한국 사람들 모두에게 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에 대해서 무작정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모두 환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하철도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이동하기 편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하거나 예약하기 위한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의 도시인 만큼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국으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제가 선생님으로서 한국에 대해 다양한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바꿔주어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더욱 보람차게 보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앞으로는 선생님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한국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과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와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클레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